2023년 1월 2일 이제 올해 들어서 열리는 처음 시장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소통 방송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체크하면서 동시에 종목들에 대한 대응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나의 순간 더 분명하게, 어둠 속 더 강력하게, 더 새로운 경험으로 다이나믹 QHD 블랙. 네, 실시간 소통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안내 드리는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대응법 챙겨가시고 또 종목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테니까 진단 원하시는 종목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라든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자, 오늘 거래대금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하여서 지금 SK 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이 세 종목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수의 흐름을 챙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그리고 코스피의 움직임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주 목요일 날 종가가 55,300원. 그리고 오늘은 갭상승을 했단 말이죠. 삼성전자 첫 출발이 0.36% 갭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코스피도 거의 같죠. 삼성전자나 코스피나 거의 같은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의 차트의 모습이고 삼성전자의 차트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날짜가 12월 1일자에 63,200원 그리고 여기도 11월 11일자에 63,200원 같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같아요. 같은데 코스피는 조금 다르죠. 코스피는 이렇게 됩니다. 한옥가로도 올렸죠. 여기서 고점을 넘겼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 했죠. 둘 다. 삼성전자가 갭상승하고 코스피도 갭상승하고 0.6% 정도 오른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종목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메가이시스 하나 받으려고 하셨는데요. 예.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제 대응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대응법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눌러다가 상승했죠. 이게 오늘 메가이시스가 상승하는 것은 중국에서 감기약에 동이 난 것과 더불어서 지금 산소호흡기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런 겁니다. 자, 메가이시스도 봐드리고 랩지노믹스도 봐드릴 텐데, 자, 랩지노믹스 제가 요거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지금 사실 절반을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했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6,700원에서 6,750원 비중을 절반 덜어놓으시는 게 좋겠죠.
여기가 지금 대응해야 될 그런 저항 자리거든요. 큰 저항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름층에 몇 번씩 왔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오늘 또 구름층에 왔다는 거거든요. 약한 저항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 구름층이라는 자리, 이 일목균형표에서 이 구름층이라는 자리가 저항이거든요. 저항인데 약한 저항입니다. 약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절반을 드러내고 그 다음 저항이 바로 이 121선이 될 겁니다. 랩제너믹스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구름층 하단 자리 여기서 절반을 정리하고 나머지를 121선에서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메가이시스는 산소호흡기 관련해서 오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메가이시스는 시가를 넘어섰죠. 오늘 시가가 6,560원 그리고 6,4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전환선 자리입니다. 전환선 자리. 전환선에서의 지지거든요. 자, 메가시스 일봉인데요. 자, 전환선 지지 중. 그럼 전환선 지지하고 나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 다음에 저항을 간다고 했죠. 저항을 가는데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찔러주고 누르고 눌렀는데 여기가 또 기준선 자리였고 그 다음에 전환선 자리 보이시나요? 이게 기준선 지지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해서 전환선 지지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일봉에서 전환선 지지를 받고 있다. 이제 주봉에서 보니까 주봉에서 이제 구름층이 들어가죠. 여기가 구름층이에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하단 상단이 있죠. 지금 하단에 있는 상황이에요. 하단이 이제 선행스팽 원자리 계속해서 구름층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그 지금 구름층 이 하단이 저항으로서 가로막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이제 대응이 중요한데 앞서서는 여기 240주선까지 갔다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60주선 안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0주선 자리가 얼마냐면 6,880원이거든요. 6,880원. 오늘 고가가 6,760원. 그러니까 이 6,880원 자리에 안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근데 1차적으로는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절반 정도를 덜어내고 나머지 절반을 보유하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수급 상황에서 보게 되면 수급을 주도하는 주체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근데 절반 정도는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절반은 홀딩을 하시고요. 6,600원 부근에서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봉을 봤을 때 여기에 안착할 수 있거든요. 60주선 안착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은 더 위로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 고점을 연결한 3봉 이 3봉의 고점에서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봉에서 봤을 때의 고점을 연결한 3봉 추세 고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랩지노믹스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절반을 6,650원부터 6,700원. 지금 현재 6,650원이거든요. 6,650원에서 6,7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여기서 이제 절반을 정리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정리하느냐?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1선이죠. 나머지는 121선. 여기입니다. 여기. 절반씩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절반씩 정리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왜 절반을 정리하냐면, 주식이라는 것이 현재 상승하더라도 바로 여기까지 2차 저항선까지 바로 간다는 보장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반을 일단 정리해 놓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저 위로 보이는 120선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또 안 갈 수도 있고, 지수가 하락하면 또 하락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보이는 저항선에서는 절반 정리한다는 거죠. 일단 추세는 넘어섰습니다만 이 추세를 종가 기준으로서 회복을 못하고 마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연말에는 우울한 장세를 만들고 연초에는 상승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수급 상황에서 완전히 이렇게 상승을 주도할 만한 수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외국인은 양 시장을 팔고 있죠. 양 시장 팔고 있고, 기관이 사고 있지만 대량 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보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시가가 55,5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지수를 전체적으로 리드하고 있죠. 그런데 수급을 보니까 매도 위주입니다. 매도. 그 수급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이 지금 매도 위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종목을 봐드려야 되는데요. 온라인드라는 종목을 보죠. 온라인드. 자, 온라인드도 이제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랩지노믹스도 비슷합니다. 근데 1차는 여기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여기는 가벼운 저항이다. 여기가 이제 20과 60일에 두 개의 더블 저항, 그 다음에 기준선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강한 저항은 바로 이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고점 연기나 추세선과 연결되는 자리, 오늘을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응은 바로 앞서 보이는 그런 저항대에서 대응보다는 바로 여기 고름층 상단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온라인들은 계속 여기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걸어놓는 자리를 8,270원으로 잡고, 절반이죠. 이것도 비중을 절반 다 매도하기는 아쉽고, 왜냐면 이게 순간 급등하는 패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온라인들은 순간 급등을 해요. 순간 급등을 해서 바로 이렇게 윗골이라는 이렇게 이 부분, 이때는 121선, 241선, 이때는 121선, 그 다음에 241선까지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정리하기보다는 절반을 정리해 놓고 나머지는 또 여기 위쪽에서 정리하는 이런 패턴으로. 다 VIP 종목입니다. VIP 종목인데 온라인드 랩지노믹스가 뜨는 것은 이제 진단키트 수요 때문에 그러죠. 중국발 진단키트 수요 때문에 예, 랩지노믹스와 지금 온라인드가 뜨는 거예요. 자, 이제 랩지노믹스가 6,700원대 이제 매도를 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예, 여기를 바라보는 거죠. 나머지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121선이 6,980원이니까 6,970원까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예, 제가 V방에 매도 시그널을 드리는 것은 이제 나머지 랩지노믹스 이거는 이제 저항대가 6980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6990으로 잡았었는데 120%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6980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나머지는 세 개로 6950, 6960, 그다음에 6970 이렇게 세 번 나눠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앞서서는 이제 이렇게 6,700원대 제공했다면 나머지는 6950, 6960, 6970을 이렇게 대응하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는 이렇게 121선에서 나머지 전량 대응하는 것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제 급등을 해줘서 그동안 오래 보유했던 종목들을 정리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이제 6,700원대 절반, 그 나머지 6,950원, 60원, 70원 이렇게 세 번 나눠서 매도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휴마시스는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네요. 그러니까 다행히 랩지노믹스와 온라인드가 좀 크게 올랐고, 자, 나노엔텍 이것도 이제 진단키트, 수젠텍. 그러니까 진단키트에서 좀 오르는 것들은 현재 중소형 쪽에서 오르고, 원래 대표였던 휴마시스나 수젠텍이나 SD바이오센서 이런 종목들이 크게 안 오른다라는 것은 단발성으로 본다 이거죠. 예, 진단키트가 지속적인 것보다는 단발성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 봐드릴게요. 자, 현대차 기아, 현대차 대표적인 자동차 종목 오늘 이제 급등을 하네요. 이제 바닥을 잡은 자리가 15만 원대인데 15만 원대의 자리가 완벽히 바닥을 잡았는가라고 봤을 때 완벽한 바닥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차는 60월선을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60월선이 15만 9천 원대죠. 그런데 60월선 이 자리 60월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하향하고 있죠. 이렇게 기울기가 하향을 할 때는 바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60월선 자리가 15만 9천 원대인데 여기를 회복해서 위로 확 끌어올려야만 이 60월선이 상향하죠. 근데 현재로서는 60월선이 하향을 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상승을 주도하기가 좀 어려운 스타일입니다. 지수 측면에서 지수가 완전히 바닥을 잡은다고 한다면 지수의 대표 종목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 지수가 완벽한 하방을 잡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현대차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상승이라서 이 고점이 낮아지는 이 추세선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자리는 기준선이라는 자리와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재 기준선이 얼마냐면 16만 1,000원대예요. 16만 1,000원대. 현대차 일봉 단기적으로 기준선이 저항입니다. 16만 1,000원. 여기서 또 부딪히고 또 바닥 잡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현대바이오 나머지 물량이죠. 절반을 정리했고 현대바이오 이제 나머지 물량 비중 절반 걸어놓고 대응하겠습니다. 자, 절반은 정리했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절반은 27,500원 전후한 자리에서 이제 일단 여기서 정리했고 나머지는 여기서 상단에서 정리하죠. 계속 안내드렸던 자리가 29,900원 자리였죠. 왜냐면 선앤스펜 2 그룹선 상단이 3만원이에요. 그래서 29,900원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3만원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29,900원까지 보니까 세 호가로 나눠서 29700, 29800, 29900 세 번 나눠서 대응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이중 이제 나머지 다 털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이제 저 자리에서 나머지 다 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차로는 241선에서 절반 여기서 정리했죠. 여기서 정리했고 이제 눌렀다가 다시 상승. 그럼 이제 여기서 나머지를 정리하는 이렇게. 그래서 매수도 분할로 하고 매도도 분할로 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선착순 5종목 종목 진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방에 계신 분들 선착순 5종목 진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올려주시고요. 유튜브 창에도 올려주시면 참고해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죠. 아까 현대차 봐드렸는데 기아도 봐드릴게요. 기아나 지금 현대차나 이제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기아가 조금 더 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등도 이렇게 나오는 흐름을 봐서는 현대차와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죠. 현대차는 단기 저항을 기준선으로 봤는데 기아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기아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60일선과 만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만나는데 단기적으로는 물론 현대차처럼 기준선이 저항이 될 수 있겠지만 두 개의 저항 라인을 보고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선과 그 다음에 61선. 이제 61선이 내려오는 고점 추세선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 저기가 좀 강한 저항이죠.
단기 저항 1차 저항과 2차 저항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기아 일봉인데요. 단기 1차 저항은 이 기준선 자리, 이 자리가 대략 얼마냐면 64,000원 정도인데 64,300원이니까 64,200원에서 끊는 게 낫겠죠. 그다음 단기 2차 저항은 61선 플러스 추세선, 추세 연결선, 추세 연결선과 61선이 만나는 자리, 거기가 이제 65,4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대응해 볼 수 있겠죠. 현대차와 기아는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첫날인데 일단은 양 시장 1%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종목,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 거래선언까지 문의 주셨는데요. 유튜브, 자, 제이스텍, 보락, 이스페타시스, 휴스틸, TJ 프레시웨이, 이렇게 좀 그리고 유튜브 창 고려산업까지 이렇게 봐드릴게요. 자, 지수와 환율 상황 잠깐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난 목요일에 깊은 하락을 되돌림하는 그런 패턴처럼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게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봉상에서는 이런 자리가 사실 지지 자리거든요. 이제 종목을 볼 때도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하단도 지지로 보죠.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나오는 자리이긴 합니다. 일봉상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기가 또 저항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일봉에서는 지지받을 자리를 좀 지켜가는 듯한 모습이죠. 코스피 잠깐 보고 지수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목 전달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종목도 마찬가지이고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하나의 공식적인 움직임이죠. 딱 공식적인 겁니다. 종목도 마찬가지. 지지받을 자리예요. 구름층 하단 자리. 그리고 오른편에 구름층이 또 만들어졌죠. 이 구름층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 매물대라는 거죠. 여기 구름층을 뚫고 내려오지 않았어야죠.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올랐어야 됩니다. 오르고 241선 부딪히고 구름층 위에서 돌고 이게 이제 상승 패턴인데 코스피가 구름층을 뚫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일단 지지를 받겠죠. 여기서는 지지를 받겠지만 상승하게 되면 또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죠. 여기 매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물. 이 매물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이제 바닥이라는 것을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CCI에서도 이제 바닥을 이제 확인해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이제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제한되는 데 자리가 있다는 거죠. 저항 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번 자리에서는 구름청 하단 지지, 그러나 2번 자리는 또 구름청 저항이라는 거죠. 종목에도 이제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으로 제가 안내를 드렸듯이 지수가 딱 그런 패턴이죠. 이렇게 컵을 만들고 손잡이를 만들면서 이게 저항을 맞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으로서의 저항 자리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종목도 마찬가지, 지수도 마찬가지. 오케이.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코스피 주봉. 네, 코스피 주봉인데요. 코스피 주봉을 봤을 때 하락 진행형이거든요. 하락 진행형. 여기서도 아쉬웠었죠. 여기서 이 캔들을 위로 올랐었으면은 가볍게 갈 수 있는데 캔들 아래로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하락 상황에서 약해진 고리를 캔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될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주봉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 사이를 뚫고 가는 거. 과연 1월달에 그게 가능할지. 2차적으로는 횡보하면서 여기를 뚫고 가는 거. 또 제일 안 좋은 것은 또 캔들 아래로 빠지는 거. 요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주봉에서의 시나리오입니다. 1, 2, 3번. 근데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흐름, 지표, 또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 그거 아시죠 다들? 장단기 금리 역전 차, 장단기 금리 차.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10년물이 국채 10년물을 봤을 때 우리나라 10년물과 1년물을 주로 다루고 미국은 10년물과 2년물이죠. 근데 10년물 그 금리가 확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역전이 됐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0년물과 우리나라 1년물도 마찬가지. 10년물이 뚝 떨어지면서 1년물이 더 높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10년물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 성장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경제 성장이 낮아지는 부분이라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주식에 당연히 반영이 되죠. 그래서 주가를 급등시킬 만한 요소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것이 뭡니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요것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당연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영향을 주고, 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 주가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죠. 장단기 금리차는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의 9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코스피의 장단기 금리차가 1개월 선행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먼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에 영향을 주는데, 또 그다음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또 하락을 하게 되면 장단기 금리차에 이제 5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봤을 때 현재 주가 지수를 강하게 상승시킬 만한 경제 여건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지수가 급반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경기 지표가 이런 것들이 선순환돼야 되죠. 그러면 지수가 갑작스럽게 덥게 빠지느냐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적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수라는 것은 앞서서 경기 침체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선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 그리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아직은 100 이하에 있기 때문에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는 거죠. 일단 경기 지표가 안 좋잖아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수가 갑작스럽게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잡는 시도를 할 것이다. 월봉상에서는 2130 이 포인트 2134죠. 2134포인트에서 1차 저점을 잡았지만 한 번 더 하락을 했을 때 다음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는 바로 여기가 될 것이라는 거죠. 2000포인트 근처. 차라리 여기가 오는 게 낫다는 거죠. 제가 지수 일봉에서 지수를 조금 전에 이렇게 알려드렸죠. 구름청 하단 지지, 그 다음에 상단이 저항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월봉을 볼까요? 월봉이 딱 그 모양 그려지지 않았나요? 월봉에서 이렇게 여기 웅덩이 빠지면 구름청 지지, 그 다음에 여기가 저항 이렇게 보는 거죠. 심플한 겁니다. 2000포인트에 오게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2300 대략 한 2350 정도로 보이네요. 2340에서 2350 정도. 여기 오면은 이제 매도 대응할 자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을 봤을 때 이제 올해 2023년도 단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코스피 월봉에서 단순 대응입니다. 이게 월봉을 봤을 때는 이렇게 보고 되는 겁니다. 물론 너무 심플하죠. 너무 심플하지만 지수를 핸들링하는 주체가 이런 일목균형표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1번, 2번 이렇게 표시해 드렸죠. 1번 구름청 하단 지지, 그 다음에 구름청 저항. 이것도 크게 보면 커비드 핸들베이스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응하는 거. 커비드 핸들베이스 패턴입니다. 그것도 크게 보면 이런 패턴. 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120일선 깨버린 이 모양이 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 지금 120일선이 2254, 그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겠죠. 이번 달에, 1월 달에 회복하는 시도를 하겠는데 계속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60일선도 하향하고 있고 120일선이 약간 하향으로 꺾이려는 그런 듯한 모습이죠. 하락 관성이라는 거를 무시를 못한다는 거. 오늘 시장이 1% 이상씩 상승을 했다가 또 하락을 합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외국인의 매도가 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그렇게 힘은 없어요. 매수가 뚜렷하지 않죠. 자, 소리가 너무 작나요? 지금 어떤가요, 에시카님?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댔어요. 지금 소리는 좀 어때요, 에시카님? 소리? 네. 그 다음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볼게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제가 여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 기준선이란 자리, 월봉에서의 기준선. 자, 월봉 기준선 자리, 지난번에는 이제 1264, 1262원까지 왔고 1260원까지 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월봉의 기준선, 이 기준선 자리, 이 자리를 저는 지지 자리로 봤던 겁니다. 지지 자리. 여기 지지 자리가 1262원짜리예요. 기준선이란 자리. 이 자리를 저는 이제 지지 자리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지 자리로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자리죠. 기준이 되는 자리인데, 이걸 한번 피보나치로 한번 대응을 해볼까요? 피보나치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언제부터 봐야 될까요? 코로나로 급락이 나왔던 2020년도 그 전에 급락이 나왔던 때부터 한번 피보나치로 한번 대응을 해볼게요. 자, 피보나치의 조정대를 저점부터 고점까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을 해봤더니요. 자, 보이시죠? 어느 자리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 어떤 자리일까요? 자,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1차 마디가 38.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8.2%, 여기서부터 50%, 여기 밑에서부터는 38.2%, 위에서부터는 21.8%, 여기 382, 여기가 50%예요. 50%. 그러니까 딱 절반이죠. 네, 중간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피보나치 절반에서 지지를 받는 겁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이제 지지받을 자리에 왔어요. 네, 무공님 50회로 정확하게 잘 적어주셨네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할 때, 일봉상에서 하락을 할 때 지수가 올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환율과 지수는 반대의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는 동안에 지수가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락을 할 때 지수도 같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 지수가 하락을 했잖아요. 또 지수가 오를 때 원달러 환율은 바닥을 기었어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과 지수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엘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도 원달러 환율도 함께 하락을 했어요. 이 부분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엘리님은? 한번 글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 부분 생각해 보신 분 글을 좀 올려주세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할 때 지수가 오르지 않았다고요.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네. 미국 달러화 약세, 글로벌 경기 침체 이렇게 엘리님 올려주셨네요.
일시적으로 위안화가 강세였다. 위안화 강세에 대한 부분. 네, 일리 있습니다. 예. 위안화도 강세였다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서의 달러화 약세죠. 달러화 약세. 그렇죠. 달러화 약세. 워낙 강세인데요.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 그 엘리님 답을 잘 주셨어요. 이게 원화 강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냥 달러입니다. 달러. 달러가 약세는 거예요.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가 약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가 좋아서 원화 강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1,400원, 1,443원까지 갔었나요? 최고가가 원달러 환율이. 저번에 제가 안내해 드렸을 때 원달러 환율이 1,444원까지 갔거든요. 1,444원까지 갔을 때 이 원화가 약세가 된 것이 이 원화 약세로 해서 1,444원이 간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달러가 강했던 거예요. 너무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엔화 약세, 원화 약세, 유로화 약세, 위안화 약세로 보였다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원화 약세로 갈 만한 여건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주목을 했어야 돼요. 그냥 달러 하나만으로 전체적인 그 글로벌 환율이 좌우됐던 겁니다. 연동 전체 반영을 하려면 엔화도 유로도 위안화도 전체 글로벌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달러 하나에 투기성 자금이 들어왔던 거예요. 달러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겁니다. 달러 인덱스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리고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급락이 나온 것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한 그냥 원화 약세였으면 원화가 약세가 그러니까 원화 강세죠. 그러니까 반대로 본다면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해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달러 자체가 투기성 자금분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고 또 그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인덱스가 빠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우리도 어, 원달러 환율이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그래서 그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는데 왜 지수가 안 오를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 달러 인덱스 하나 때문에 움직인 거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거든요. 여기서 기준선까지 왔잖아요. 월봉에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게 되면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수는 이걸 반영한다는 거예요. 지수가 이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대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왜 하락할 때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할 때는 지수가 반영 안 되고 왜 상승에 반영하느냐. 이제 이거는 달러 인덱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어, 횡보를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강세를 볼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한다는 겁니다. 상승으로 전환되는 부분. 이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으로 전환되면 지수가 그것을 고스란히 반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자, 종목 진단 빨리 하고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종목 문의 주셨던 부분들 빨리 진단하죠. 제가 진단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진단하는지 잘 보시면서 여러분의 개별적인 종목들도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그 종목 진단이 상당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이스택인데요. 제이스택 매수가가 9,200원에 30%네요. 자, 제이스택은 하락이 마무리되려면 ABC죠. ABC로 이제 하락이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십시오. A, B, C. 그러니까 전저점을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여기 전저점 7,550원. 7,550원을 딱 깼을 때 매수해 볼만 한다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조종파가 나옵니다. 조종파. 조정의 파동이 3파동으로 나와요. A, B, C로 조정 파동이. 그럼 제이스택을 매수해야 될 매수 자리로 보는 것은 1차적으로 여기가 되겠죠. 1차. 조금 더 빠지면 여기까지 보는 거죠. 2차는 여기. 지금은 손절 대응이 아니라 매수할 만한 자리인 겁니다. 아시겠죠? 조정 파동이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진단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왜 조정 파동으로 보냐면 상승이 길게 나타나잖아요. 상승이 길게 나타나는 패턴이 일반적으로 세 번째 파동이에요. 상승 파동 중에서 A 1, 2, 3, 4. 나머지 하나의 파동이 남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네 번째 파동. 요게 이제 조정 파동인데 이 조정 파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A 세 개의 파동으로 A, B, C. 그래서 지금 전저점 5,550원을 깨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7,550원을. 지금 그 자리를 안 깼다는 거죠. 그 자리를 깨고 조정 파동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다시 상승 파동으로 전개되는 이런 패턴. 이렇게 세 개의 파동. 그럼 61선 부근이 1차 추매 자리. 그리고 120선 부근이 2차 추매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추매 자리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 파동이 남은 것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상승 파동이 전개될 때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여기 예를 들어서 61선에서 상승 파동이 전개된다고 합시다. 여기서. 그러면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가 구름형 상단이면서 기준선이 만나는 자리죠. 여기가 1차 대응 자리예요. 그 다음에 2차 대응 자리는 뭐겠어요? 전고점이죠. 그런데 시장이 약해요. 그쵸? 시장이 힘이 없어요. 시장이 힘이 없을 때는 반등이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상승장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상승장에서는 전고점을 뚫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제스택의 목표가를 안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방송하다가 잠깐 멈추는 것은 정의원 VIP 방 그 문의 들어왔을 때 이제 답변을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를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기준선 자리와 구름선 상단이 만나는 자리. 이렇게 직접 대응을 해보세요. 일목균형표를 설정하시고 직접 대응을 하셔야 실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종목이죠. 자, 두 번째 종목은 보락이네요. 보락. 이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이죠. 자,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여서 급등하고 누르는 거죠. 이 급눌 패턴이거든요. 보락의 패턴을 보시면 저항과 지지를 정확하게 지키는 거 보시나요? 여기 저항 241선, 지지 121선 이렇게 되죠. 그쵸? 딱 여기 이제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자, 보락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자리 있죠. 장대 양봉. 예.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자리에 저가를 깨면 안 되는 겁니다. 저가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럼 이것도 급등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번 들어주면서 ABC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이제는 조정을 마무리하고 치고 갈 수도 있어요.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동이라는 것은 이 파동, 특히 엘리엇 파동은 지수는 잘 맞아요. 근데 종목은 100% 맞지 않습니다. 그건 참고하십시오. 개별 종목 100%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이스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에 들어줄 때 매도가 좋다는 것이 지수 측면에서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면 한 파동이 남은 것이 거의 확실해요. 자, 이거를 지수로 봅시다. 지수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임했을 때 긴 파동이 세 번째 파동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1파, 2파. 1파, 2파는 1파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1파, 2파. 이 안에서의 그런 소파동이 만들어진 거예요. 1파, 2파, 3파가 길죠. 그럼 4파, 조정파, 그 다음에 5파 이렇게 가는 것이 정석이에요. 근데 종목은 세 개의 파동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파동을 맹신하지 마라. 파동을 맹신하지 말라. 파동을 맹신하지 말되 그러나 들어주는 순간에는 잘 대응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 박스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는 것이죠. 이 박스 범위 내에서 보락을 박스 범위 내에서 보자.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이 전고점을 넘어설 수도 있지만 또 전저점을 깰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것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파동을 100% 믿을 수는 없다. 박스 범위 내에서 박스권 범위 내에서 들어줄 때 일전에 이제 241선이 저항이었는데 한 번 더 오른다는 관점에서 대응을 권유 드립니다. 241선을 한 번 더 저항이 될지도 모른다는 관점에서 대응을 권유 드리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을 보죠. 세 번째는 이스페타시스. 자, 이스페타시스는 PCB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죠. 그런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갑니까? 이스페타시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PCB를 만드는 심텍이라든지 또는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과 같이 움직이죠. 올해죠. 올해 업황에 대해서 그렇게 100% 신뢰할 만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지금 교론층 하단에 있죠. 근데 고점이 낮아지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그럼 현재는 지지로 보이지만 혹시 무너진다 하더라도 크게 무너지기는 쉽지 않겠죠. 현재는 다 바닥권. 모든 보조 지표들도 다 바닥권. 스토캐스틱도 CCI도 다 바닥을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 대응을 해야 된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길게 보기보다는 바로 저 구름층 상단에서 대응을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직접 그 자리를 찾아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구름층 상단에서 상단 그리고 추세 두 개가 딱 만나는 자리죠. 구름층 상단과 추세 연결선이 만나는 자리예요. 거기서 단기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바닥을 잡을 때 대부분 종목들이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수페타시스 대응을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휴스틸. 이 철강 관련해서 휴스틸이 이런 거죠. 여기서 휴스틸은 바로 이렇게 상승하고 한 번 더 빠지고 딱 정상 5파동을 딱 만들고 빠진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패턴이 이제 정상 5파동을 단기에 딱 만든 거예요. 엘리엇 파동도 참 의미가 있죠. 바닥권에서 1, 2, 3, 4, 5로 정상 파동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파동이 나오는데 조정 파동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100%는 아닙니다. 종목이 다 100% 파동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 그렇죠? 하나. 그 다음에 둘. 빠지는데 일단 조정 파동을 만들려면은 ABC로 빠지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 전저점을 깨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는 것이 또 좋다라는 겁니다.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그래서 여기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럼 매도 목표가를 어디서 잡아야 됩니까? 됩니까? 바로 이 자리죠. 매도 목표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잡아야 되죠. 이렇게 잡는 겁니다. 매수 자리로 이제 안내하는 자리가 있고 또 매도 자리로 안내하는 자리가 있다. 휴스틸이 한 번 더 빠져주면 여기가 이제 매수 자리라는 겁니다. 매수 자리 묶여보고 되는 겁니다. 자, 휴스틸 조정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때에 저점에서는 추매 자리는 거예요. 추매 대응 자리고 매도 목표는 평평한 구름청 자리. 이렇게 대응하면 될 겁니다. 평평한 구름청 자리. 일목균형표를 설정해서 그 자리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평평한 구름청 자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J 프레시웨이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CJ 프레시웨이. 자, CJ 프레시웨이가 오늘 하락을 하네요. 예,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800억대 영업이익. 예, 시가총액 3,700억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인데 소외가 돼서 그래요. 소외 종목이라서.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지지받을 자리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지받을 자리에 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보고
대응할 만하다는 거죠. 현재는 삼봉에서 지지죠. 고점에서 또 삼봉이 저항이지만 고점 연결을 한 삼봉도 목표가 되는 겁니다. 삼봉 지지 자리, 그다음에 삼봉 저항 자리 이렇게 보고 저는 지금 현재 단기로밖에 안내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상승장으로서 볼 때는 더 높은 것을 볼 텐데 지수가 지금 힘이 없잖아요. 오늘 또 갭상승해서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빨리 단기적으로만 대응하라고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삼봉 네, 이렇게 봅니다. 직접 선을 그어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선을 그어보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드리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왕건이라고 부르는 고려산업, 고려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왜 매수 관점을 계속 안내해 드리냐면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 바닥이 다 왔다는 거예요. 주봉에서 봤을 때 이 구간은 다 바닥자리입니다. 특히 이제 주봉에서의 주봉 구름층 하단 자리, 이건 다 바닥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길게 보면은 어디가 목표인지 딱 보이죠? 우측으로 보이는 구름층 평평한 자리가 목표 자리예요. 주봉에서 봤을 때 이 자리가 3,400원부터 3,500원. 이제 목표는 구름층 상단.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죠. 이게 완전히 딱 보여주는 것이 바로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에요. 이렇게 지금 자리는 다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 두 개 딱 겹친 자리 있죠. 두 개 자리. 여기가 이제 1차 매도 대응 자리입니다. 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금 이제 지수를 다시 보죠. 자, 지수를 보도록 합니다. 지수가 갭상승해서 빠진 게 삼성전자 때문이죠.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때문 아니네요. 삼성전자는 1% 상승. 그러면 다른 걸 볼까요? SK 하이닉스도 아니고, 그럼 SK 하이닉스도 아니에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럴 때는 하락 종목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지수는 상승해 보이지만 제가 지금 하락 종목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지금 보니까 보이네요. 안 보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하락 종목의 숫자를 지금 안 보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 시총 상위 종목 세 개만 체크를 했을 때 이 세 개 종목이 상승하는데 1에서 3% 상승하는데 지수가 빠지는 것은 하락 종목이 많은 겁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의 하락 종목이 540개, 코스닥은 750개, 더 많아요. 코스피는 314543, 코스닥은 667752.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또 많은 거죠. 이게 뭐냐면 체감적으로 봤을 때 내 종목이 하락을 하는 거죠. 현재 지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시 효과죠. 지수는 플러스를 보이지만 종목은 하락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고버스를 보니까 고버스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려고 하죠. 252670 저가가 1.45%. 지금 고버스 위치가 구름층 위에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라든지 제가 고버스에 대해서 제가 매수로 안내드렸는데 보세요. 코스닥이 상승하는데 인버스가 상승을 하죠. 인버스가 플러스잖아요. 코스닥이 플러스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면 시총 상위 종목의 상승으로 지수를 붙들어 놓고 있지만 여타 종목들은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시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기운이 강한 거예요. 오늘 첫날인데 지금 하락 기운이 강한 겁니다. 시장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방에도 안내드렸던 것이 코스닥 인버스인 252340. 자, 인버스 매수하신 분들 꽤 계시죠? 그리고 달러 레버리지도 사셨을 텐데 달러 레버리지도 이제부터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자, 달러 레버리지가 조금 하락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이 월봉의 기준선 지지를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코스닥의 인버스입니다. 251-340. 일봉에서 저항 자리에 왔었죠. 여기서 일단 주춤하는 거죠.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주춤하고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또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쌍봉 또는 이렇게 추세선 상단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코스닥 인버스의 기운이 강하다. 주봉에서 봤을 때도 240주선 여기 이 자리가 추세 연결선과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6,000원 부근까지 5,900원 부근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곧버스 252670 252670의 주봉입니다. 주봉도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상단 추세선 상단과 240주선 여기가 일치하고 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가운데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초반까지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웅덩이라 그랬죠. 웅덩이라는 자리. 바로 그 자리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월봉상에서. 이 웅덩이 2000포인트 초반 자리. 이 웅덩이 자리. 여기가 오게 되면 제가 2차 바닥으로 안내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1차 바닥은 언제 안내 드렸나요? 1차 바닥은 9월 말에 안내 드렸죠. 1차 바닥은 여기서 잡아드렸고 9월 말. 왜? 여기 왼편의 구름층 평평한 자리. 여기가 강한 지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 1차 자리 잡아드렸고 2차 자리는 바로 여기 월봉에서의 2차 지지 자리 이렇게 안내 드릴 텐데 아직 안 왔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오게 되면 이제는 안심하셔도 돼요. 이 자리까지 빠지게 되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이미 그려드렸는데 여기는 매수로 볼 자리다. 적극적으로 매수할 자리. 근데 반등이 또 크게 나온다? 그건 아니고 반등이 나타났을 때는 여기서부터 한 400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타날 수 있죠. 여기까지 오게 되면 지수는 20%면 종목은 어떤 종목에 따라서 50%, 70%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월봉에서. 너무 겁낼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이제 기회가 온다는 것이에요. 하락의 마무리도 다가오고 있다. 하락이 마무리되면 종목들로 큰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수 하락의 마무리가 거의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될 구간은 바로 저 구간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야 될 구간. 월봉 바로 저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야 합니다. 바로 저 구간. 저 구간이 1월을 지나 2월 또 3월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지금은 인버스죠. 지금은 인버스를 코스닥 인버스도 안내드렸고 또 항생 인버스도 제가 안내드렸는데요. 항생 인버스를 잠깐 보죠. 53008이죠. 53008이. 자, 항생 인버스가 21선 위에 올라섰네요. 이제 오늘 21선 지난주까지는 21선 올라타지 못했죠. 근데 오늘 21선 위에 올라탑니다. 스텔스처럼 쫙 가라앉았죠. 여기 이제 82번. 자, 항생 인버스 21선 위에 안착했네요. 자, 항생은 홍콩이잖아요. 네, 홍콩인데 홍콩도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받는데요. 특히 이제 이게 항생 테크입니다. 기술주죠. 기술주 중심으로 있는 항생 테크예요. 항생 테크인데 이제 요거를 잡는 것은 1월 달에 좀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1월 달에 글로벌 시장이 하락을 한다는 것은 1월 달에 하락을 하는 것은 작년도의 1월의 하락과는 좀 다를 것이다 보는 거예요. 작년에 1월에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했죠. 올해 증시도 급락을 했고. 근데 이번 1월에 하락이 주어지는 것은 경기 침체를 선반영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선반영하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도 역전이 됐잖아요. 그런 모두 안 좋은 부분들을 선반영하는 겁니다. 선반영하게 되면 인버스가 활개를 치겠죠. 인버스가 활개를 칠 거예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인버스가 활개를 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작년에 1월과는 다른 흐름일 거라는 겁니다. 작년 1월과는 다른 흐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1월에 지수가 하락을 하면 인버스가 활개를 치고 1월 달에 수익을 내게 되면 이제 1분기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부터는 이제 종목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인버스로 승부를 보는 것은 짧게는 1월 또는 1분기까지만 보자는 거예요. 1분기까지만. 그리고 올해는 종목으로 승부를 걸 만한 그런 상황이 크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월봉상에서 제가 그려드리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지수 측면에서는 20% 구간이에요. 20%. 20% 구간이에요. 20% 구간인데 종목별로는 50%도 나올 수 있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구간을 노린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하락이 1월 달에 하락이 주어지고 색깔을 다르게 해서 1월 달에 하락이 주어지고 1월에 한 번에 가면 좋은데 2월 달까지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빠져주면은 종목에서 큰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또 종목 진단도 했습니다. 또 종목 진단 다음에 또 해드릴 거예요.
종목 진단 선착순 하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하고 또 시장 상황 알려드렸고 원달러 환율 짚어드렸고 또 인버스, 곧버스 다 안내드렸죠. 그리고 파동에 대한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파동에 대해서도 제가 진행을 할 텐데 파동은 일반적으로 5파동이 있어요. 파동이 있는데 파동은 이렇게 보십시오.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하게 할 텐데요. 정상 파동은 5개의 파동을 가져갑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동입니다. 그리고 조종파동은 또 임펄스라 해서 충격파동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3개의 파동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파동을 만드는 가운데서 그 소파동이 만들어져요. 소파동까지 다 보는 거예요. 엘리엇 파동의 이론의 기초는 바로 상승 5파와 하락 3파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엇 파동을 응용을 잘해야 되는데 자, 정상 파동에 대해서는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정상 파동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낫겠죠. 정상 파동은 5파동이다. 5파동이다. 이렇게. 근데 정상 파동에서 이제 쐐기형 파동이 또 있는 거죠. 쐐기형 파동이 이렇게 2파와 4파의 움직임이 이렇게 중첩되는 거. 이게 쐐기형 파동이 있다. 정상 파동이 있고 또 쐐기형 파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종파동이 ABC로 빠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만약에 이게 조종파동이 5개의 파동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조종파동은 3개의 파동으로 마무리되는 게 좋아요. 근데 5개 파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파동의 묵사발이다. 이거는 파동의 묵사발이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항상 조종파동은 3파로 움직인다. 5파동이 만들어지는 것은 파동을 묵사발로 만드는 그런 패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상승파동도 이렇게 쐐기형 파동이 만들어질 때는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락파동이 쐐기형 파동으로 만들어질 때는 또 이렇게 확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거 또 참고하십시오. 지수는 엘리엇 파동이 잘 맞는다. 근데 개별 종목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부분적으로 맞는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부분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파동의 흐름을 잘 보고 대응을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조로 일목균형표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저항 7개 안내드렸듯이 이동평균선의 중장기 60, 120, 240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저항 그리고 구름정 저항 선행스팬 1, 2자리 그 다음에 매물대 피보나치 그 다음에 쌍봉, 삼봉 그 다음에 매물대 그 다음에 자릿수 이렇게 7가지 저항을 잘 체크해서 대응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내일 또 이 시간에 방송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제가 도너리 스탁을 여기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도너리 스탁 6시 하는 거 있잖아요. 월화 도너리 스탁 방송을 이 오종목 TV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들은 행운의 숫자 7번으로 인사하도록 하죠. 7번 입력 부탁드립니다. 7번. 자, 7번 입력 부탁드립니다. 제 발음이 좀 안 좋았나 봐요. 1번으로 들리셨는지 1번으로 입력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네, 선배님, 박명옥님, 엘리님, 비천님, 미소미소님, 네오리님 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아마도 저녁에도 찾아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녁 6시에 찾아뵐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녁에 방송하면은 참여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자, 저녁 6시에도 방송을 하려는데요. 참여 가능하신 분 6번 입력 바랍니다. 저녁 6시에 가능하신지. 이걸 도노리 스탁을 바로 여기서 할 겁니다. 네, 저녁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